자, RPM부터 볼까요? 59쪽부터죠? 네, 질문 있나요? 저 여기밖에 없어요. 60쪽, 저 88번. 88번. 자, A가 양수래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1,2네요. 1, 마이너스 2. 그럼 Y절편이 A 마이너스 2?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대충 이렇게. 여기가 A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한 점, 0,A 마이너스 2. 이 Y절편이네요. 이 Y절편에서 그은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 얘가 P, 얘가 Q. 그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하고, 지나는 점은 0,A-2라고 돼 있고,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야 되죠. 그럼 A, 2, A, X-1. X가 0인 점에서니까 0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그럼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2. 괜찮아요? 네. 자, Y절편은 A 마이너스 2고요. 그죠? 네. X절편은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2AX는 A 마이너스 2. X는 2A분의 A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래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X절편이 이건데 얘가 딱 봐도 X절편이 음수죠. 네. 그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A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양수. 괜찮을까요? 네. 그런 다음에 Y절편은 얘도 음수죠.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여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한 게 넓이 S.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4A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S. 여기다가 A를 곱한 거면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4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구하세요.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럼 근데 음. 여기 A 0으로 수량할 때 우극하는 걸 써주는 거예요? 아,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양수니까 점점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수에서 0으로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요. 오른쪽에서밖에. 네. 그러니까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61페이지. 저 389번. 89번. 이 그림도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8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점 1,1에서 곡선과 접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1,1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원의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얘가 무조건 90도가 되겠죠. 네. 이 원과 포물선이 접하는 점에서의 접선은 원에서도 접선이고 포물선에서도 접선이고, 그러면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할 거고요. 그럼 기울기는 4가 되겠고
지나는 점은 1,1이 되겠고, 그래서 y는 4, x 마이너스 3.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좌표.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모르네. 모르네. 모르시나요? 네, 몰라요. 자, 얘를 0, R이라고 놓으면 안 되네요. 0, A 이렇게 놓죠. 네. 그러면 이 1,1과 0, A 이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럼 A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 원의 중심과 이 점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1분의 1-A고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4죠?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다. 그래서 A는 4분의 5라고 나와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0,4분의 5고요. 1,1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죠. 네.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답이 되겠네요. 또 그러면은 네. 89번이랑 네. 90번은 똑같은 문제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는 딱 91번도 똑같아요. 여기도 딱 없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 400번. 400번. 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 프라임 x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식에 뭔가를 나눌 거야. 뭔가를 나눌 건데 그 뭘로 나누냐면 지금 알맹이 있는 게 x 플러스 1이죠? 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맹이 있는 게 x 마이너스 5죠? x 마이너스 5를 뺀 거를 나눌 거예요. 그럼 이거를 노란색으로 쓴 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분모가 6이 되죠. 네. 그럼 가만히 있는 식을 내가 6으로 나눈 거지. 그럼 원래대로 바꿔주려면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분수 형태로 된 부분 이거 보면 이거 평균 변화율이에요. 맞습니까? 네.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변화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예요.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저 404번. 404번. 문제 읽어보죠. 곡선 위에 임의의 점 P와 두 점 A, B에 대하여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A, B 얘를 밑변으로 생각할 거예요. 네. 밑변으로 생각을 한다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그럼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럼 높이가 크면 최대고 작으면 최소가 되겠죠. 높이라는 거는 이 P점과 이 노란 직선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높이가 지금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작아야 돼요. 그럼 이 높이가 제일 작을 수 있는 P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선과 평행하면서 이 그래프랑 접하면 돼요. 접하는 점이 P일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됩니다. 네. 어렵나요? 이 선과 평행하면서 얘랑 접할 때 접하는 점
이 P일 때 이 높이가 최소가 돼요. 아, 네. 이 거리가 제일 짧아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접할 때.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5,1과 1, 마이너스 5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점을 구할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면 되죠. 네. 그래서 P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5 더하기 8 그럼 2. 그래서 이게 P점의 좌표가 됩니다. 네.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문제네.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우리 높이가 나오는 거죠. 자, P점 구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게요. 기억나세요, 공식? 아, 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4 루트 2분의 3 이게 높이. 밑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네. 두 점 사이 거리 x값이 차가 6, y값이 차도 6. 그러니까 6루트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그럼 약분하면 넓이는 9. 또 질문 있나요? 네. 저 407. 407번이요. 자, A점, A,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두 개를 긋는데요. 그랬을 때 접하는 점, 두 점을 B하고 C라고 하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3분의 2랍니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구할 거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하는 점의 좌표는 미지수로 놓아야 되죠. 네. 407번 문제. 아, 7번이요? 6번이 아니었나요? 네. 다시 합니다. 자, P에서 이 이차함수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QR이라 할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세요. 일단 마찬가지 Q점, R점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로 놓고요. 그러면 몰래함수를 미분하면 EX가 될 거고 기울기와 지나는 점 기울기는 마이너스 BT 지나는 점은 T, FT 직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네. Y는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지나는 점이 1,6 여기다가 1 여기다가 6 6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정리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3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네. 자, 점 3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두 점을 밑변으로 하고 이 점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높이라고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신발끈 정리 이용해도 되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더 계산해 줄까요?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발 끊는 건 어떻게 했어? 그럼 그냥 해줄게요. 네. 자, 일단 원래대로 계산하는 거. 얘를 밑변으로 할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하죠.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2x 플러스 y는 0. 1,6. 사이 거리 구합니다. 그럼 루트 5분의 8. 그럼 얘가 높이. 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4, 4, 16. 그 다음에 8, 8에 64. 그러면 루트 80. 루트 80은 4. 4 루트 5. 그럼 얘가 밑변의 길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약분하고 약분하면 16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까지가 원래 제대로 구하는 방법이고, 네. 신발끈 정리. 자, 좌표. PQR 순서대로 할게요. 네. 뭐 시작하는 점을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1,6,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6. 처음 시작한 점을 한 번 더 적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2 플러스 6 플러스 18.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오케이?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26이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이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32가 되죠? 네. 근데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쵸? 삼각형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더 곱해서 16.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다. 요것만 이제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발끈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시면 더 간단하긴 한데,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64쪽 질문 있나요? 24쪽에 12번. 12번. 자, 이차 함수의 근점 1, 마이너스 1에서 그었대요. 그럼 얘는 외부의 점이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지정해야 되는 거는 지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둔다. 그럼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2t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t. 지나는 점이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t,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t 제곱, 넘기면 t 제곱. 이거는 사라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2t. 얘는 사라지네요. 그럼 t가 0 또는 2라고 나오죠. 그럼 t가 0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0, 0. t가 2일 때의 기울기는 3. 지난 점은 2, 2.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래. 네.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이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됐나요? 또 질문 있습니까? 저 16번. 16번이요. 이거 문제 읽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읽어보긴 했는데 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라며.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A급 구하라는 거. A값 구하라고요? 네, 소문자 A. 예. 소문자 A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위에 점을 곡선 위에 움직일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곡선 위의 점이라고요. 곡선 위의 점. 그걸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아, P가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닫힌 구간 0,2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하여 곡선과 직선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 하자.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곡선 위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의 위치가 어떤 위치여야 될까요? 제일 낮은 위치. 제일 낮은 위치? 제일 낮은데 그럼 여기? 여기? 아, 이. 어디요? 그. 여기 2? 네. 자,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네. 자, 5번째 줄입니다. 점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움직인다. 네. 그럼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은 어느 위치일까요? 여기서 A 사이까지. 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디에 위치를 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될까요?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 얘랑 그 평행할 때 네, 맞는 네. 곡선.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데요? A요. 기울기가 A예요? 1이요.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구해야죠. 네. 먼저 구하세요. A가 1이 나옵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의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요. 1이요.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이 P점을 구하라고요. 이 P점의 X 좌표를 구하라고요. 네. 구하라고요, 지금. 진짜 벌써 1이 나오셨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2분의 1, F 2분의 1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나?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요. 좀. 기울기가 1이래요. 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기울기가 1이래요. 네.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X수가 기울기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세요. 미분해요. 미분. 그 결과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얼마라고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는 거야 그냥.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a 2분의 1 넣으면 a 곱하기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1이라고요. 그러면 4분의 9a 마이너스 4분의 6a가 1 그럼 4분의 3a가 1 a를 구하세요. 3분의 4 그냥 나오는 거잖아.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왜 네 고집대로 해 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를 두 글자로 바꾸면 미분이고 그럼 미분해. 그 기울기를 구한 게 얼마래? 1이래. 그래서 계산해서 x 좌표가 2분의 1이래. 대입해. 끝나잖아. 되게 쉬운 거라고. 근데 넌 네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간단해.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다 안내를 해주는데 너는 고집대로 내 갈 길을 갈 거야 하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답이 나오나 해보라고. 안 나오잖아. 두개일 때 미분하는 거 잘못 썼어. 그럼 네가 미분법을 못한 거고. 또 있을까요? 질문할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개념 원리 갑시다. 개념 원리 질문할 거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증가감소부터 하면 되네요. 네. 안녕? 이거 좀 주고 올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얘예요, 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으셨네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좀 어려워요. 이유가 있었어. 알겠어요. 좀 이따 얘기해요. 이거 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정리가 잘 정리가 되냐면 A분의 R의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 예. 자, 그래프가 오른쪽, X값이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럼 X가 커질수록 Y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은? 감소. 네, 맞아요.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증가한다. 얘는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래프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점점점 어때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어때요? 증가하지 않아요. 얘도 증가하고 있네요. 네. 어렵나요, 좀? 아,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소. 마찬가지 감소하고 있어요. 네.
어려워요? 자,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세 가지 유형을 내가 그린 거고 감소하는 세 가지 유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보려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를 구해봐. 그랬더니 오른쪽이 다 위쪽을 향하고 있죠. 기울기를 구하면 다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기울기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양수, 음수? 양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를 구하면 오른쪽이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기울기를 구하면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아래쪽을 향한다. 양수, 음수? 음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 하죠? 미분하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양수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음수야.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미분한다라는 거는 원래 있는 함수 fx를 f'x를 구했을 때 얘가 0보다 큰 거 이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려면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점에서 값이 양수가 나오면 증가, 음수가 나오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와 감소예요. 증가하는지 구하세요? 감소하는지 구하세요? 그럼 일단 뭐 하고? 미분을 해서 어떤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혹시 0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증가 감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증가 감소 내용 다시 복습합니다. 뭐를 해서? 양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그게 증가 감소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자, 우리 1차 함수부터.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직선이에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내가 그린 거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기울기가 양수인 거.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아래로 내려가죠.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1차 함수, 2차 함수예요. 자, 그럼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가 위를 향하고 있죠. 네. 양수.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음수. 오른쪽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양수. 오른쪽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음수. 오케이?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수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코사인 3차 함수가 사인이다. 아니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요. 네. 근데 코사인, 사인은 똑같은 간격으로 위에 아래로 올라가죠. 이거는 전혀 다르죠. 네.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변형이 되는 게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후루루룩 올라가는 거.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가장 일반적인 거는 첫 번째 그린 거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특이한 거,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자,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위로 올라간데 여기의 기울기는 0이에요. 이 점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기울기가 0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 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최고차항이 오른쪽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들만 하고 있어요. 오른쪽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네. 음수인 거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다. x가 1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2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자, 1보다 작은 x값에서는 기울기가 증가, 양수가 되는 거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감소하고 있는 거고 2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양수,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일반적인 개형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에서는 자, 여기가 뭐 3에서 잠깐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자,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양수, 증가하고 있고요. 3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3보다 큰 부분에서도 기울기가 양수, 또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0이 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증가만 합니다. 가파르게 증가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나는 이거를 산을 올라간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요. 자, 등산 좋아하세요? 진짜? 등산 얼마나 자주 하세요? 엄마 아빠 휴가 때 한 번씩 가고 주말에 가끔. 그러면 1년에 한 4-5번? 대여섯 번? 뭐 이 정도 간다는 얘기네요. 무슨 산을 자주 가세요? 저번 주가 때 지리산 갔어요. 지리산 갔어요. 우와, 재밌었겠다. 자, 그러면 가족 다 같이? 동생이랑? 동생. 아, 동생은 없었어요? 동생은 산을 안 좋아해요? 동생 지금 유학 가가지고. 아, 유학 갔어요? 어디로? 요즘에. 방학 기간에? 네. 좋겠다. 너는 왜 안 갔어요? 공부해야죠. 어학연수 해서 가면 되잖아요. 올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럼 동생이 돌아온 기념으로 가족 다 같이 등산을 한다라고 합시다. 지리산? 또 지리산? 그래요, 지리산. 설악산 어때요? 너무 멀어요. 아, 너무 멀어요. 그래요, 지리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자,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지리산 등반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에 안 쉬고 올라가긴 너무 힘들죠.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뭐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고 뭐 오이도 먹고 뭐 이렇게 해야죠. 간식도 조금씩 먹고. 자,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는데 동생이 장난친다고 하다가 네 핸드폰을 산 밑으로 던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워야죠. 그냥 죽지 않고 패고 가야죠. 일단 동생 패고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주스러 가야죠. 네. 그러니까 산 밑으로 던졌으니까 다시 산 밑으로 쫄래 내려가서 핸드폰을 주워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씨 너 두고 봐 이러면서 쫓아 올라가야겠죠. 요거예요. 산을 올라갔다가 동생 때문에 내 핸드폰 주스러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낭떠러지로 버린 거 아닌 이상 주스러 가야죠. 주스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이런 그래프 모양이고 얘는 잠깐 쉬어서 음료수 먹고 동생이 장난 안 치고 잘 음료수 먹고 간식 먹고 잘 올라간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올라간 것 뿐이에요. 자, 얘는 무슨 극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뛰어가고 있어요, 산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것 같죠? 자, 이렇게 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얘는 쭉 뛰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면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얘는 1개 있고요. 얘는 없어요. 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죠? 2차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럼 미분을 했을 때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의 해, x축과 만나는 걸 해라 부르죠. 해가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x축과 만나는 게 1개 있는 거예요. 자, 3차 함수 미분했더니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2개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식을 해를 구했는데 1개 나왔어.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식. 2차식을 해를 구했더니 해가 없어. 허근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뛰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얘는 미분했으니까 f'x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자, 요 내용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줄 거고요.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울기가 0인 게 몇 개인 거? 2개인 거. 기울기가 0인 게 1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fx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얘를 뭐 한다? 미분.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자, 3차 함수, 뒤에 4차 함수도 따로 또 설명해 줄 건데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뭐 5차, 6차, 7차든 상관없어요. 2차 함수를 제외한 그거보다 높은 차수의 그래프들은 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가 1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양의 무한대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는 산을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동생이 핸드폰을 밑으로 던져가지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가 이씨 막 분노하면서 다시 동생 일로 와 이러면서 막 다시 쫓아 올라간 거예요. 자, 증가할 때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랬고요. 감소할 때는 기울기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잠깐 쉰 부분은 얘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기울기가 0이잖아요. 0이라는 거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럼 얘는 증가했다라고 볼까요? 감소했다라고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자, 아까 두 번째 그림,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있죠? 이 그림, 그 다음에 그냥 우다다닥 뛰어 올라가는 이 그림 두 가지.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양수,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얘는 우다다닥 계속 양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간 걸까요? 두 번째 그림. 산을 계속 올라간 걸까요?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자, 얘는 산을 계속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다다닥 뛰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산을 계속 올라간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쉬었잖아요. 그쵸? 중간에 잠깐 쉬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산을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를 너의 입장에 비춰서, 자, 너가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정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힘들죠? 적어도 한 번, 두 번, 많으면 뭐 세네 번, 뭐 대여섯 번 쉴 수도 있죠? 중간에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날 때려 죽여요. 그죠? 그러면 너는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산을 제대로 잘 오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수긍할 겁니까? 아니에요. 잠깐 쉰 것뿐. 잠깐 바위에 엉덩이를 잠깐 붙인 것뿐이지 난 그래도 꾸준히 착실하게 잘 올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넌 중간에 쉬었잖아.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산을 제대로 오른 게 아니야. 그럼 억울하잖아. 잠깐 쉰 것도 그래도 봐줘야지. 물론 이 경우에는 내가 동생 때문에 산을 내가 잠깐 내려가긴 했어. 그치? 동생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거봐, 너 동생 때문이든 뭐든 어쨌든 산 잠깐이라도 내려갔잖아. 한 발이라도 내려갔지. 그럼 너는 산을 쭉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동생 때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산을 잠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 얘는 명백하죠. 근데 쉬었다는 것 때문에 너는 산을 오르지 않았어 라고 하면 억울해. 그래서 얘도 산을 착실하게 잘 올랐다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을 줄여서 정리를 하자면 기울기가 중간에 0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얘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요.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고 기울기 음수 여기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되긴 하지만 너는 그래도 착실하게 산을 잘 내려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양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야 돼. 여기 부분까지가 양수예요. 마이너스 1에서는 딱 0이니까. 근데 잠깐 쉰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가 0이 된 것도 잠깐 인정해 주는 거야. 얘가 0이 된 것도 잠깐 인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무한대 부분은 열린 구간으로 둘 수밖에 없죠. 이거는 딱 정해진 값이 아니니까 같다라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 부분만 열린 구간으로 두고 잠깐 0이 된 것까지는 인정. 음수로만 변하지 않으면 돼. 음수 내려오고 있어? 얘가 양수로만 변하지 않으면 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네 교육과정부터 이게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지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양수이면 돼, 음수이면 돼, 양수, 음수인 부분만 하면 돼 하고 설명이 딱 끝났는데 요거까지 인정해 주자라고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까지 인정을 해주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게 좀 많아요. 이걸 포함을 안 시켜서 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 다음 예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뭐 한다? 미분한다.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근데 0이 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는 거 된다니까요? 그거 봐, 틀리잖아요. 양수이지만 잠깐 쉬는 것까지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등호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이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그림, 1, 2, 3번 몇 번? 2번? 2번, 3번. 네, 2번, 3번이죠. 네. 그럼 2번, 3번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짝수니까 4분의 D 가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하고 3 사이. 얘가 A 값이 되는 겁니다. 네. 등호 안 쓰면 완전 다른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fx가 x3승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감소하도록 한대요. 그럼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 음수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아니에요. 감소하는 거예요. 네, 감소하는 거.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봐봐요. 0은 여기인데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부분 감소하는 거 맞죠? 0이 여기인데 3이 여기야. 그래도 감소하는 거 맞죠? 0이 여기고 3이 여기야. 그래도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0과 3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가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여기 하나가 0이 이쪽 끼고 3은 여기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몰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이 그림으로 문제를 풀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냐, 기울기가 음수냐로 풀죠. 네.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를 뭐 한다? 미분해서 푸는 거예요. 이 3차 함수식, 오리지널식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해서 풉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런 2차 함수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0과 3 사이에서 얘가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여기, 3이 여기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 미분한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고, 미분한 식에다가 3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0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거고, 3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F'0, F'0은 A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F'3은 27, 18 더하기 A. 그러면 9 더하기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3차식으로 푼 게 아니라 미분한 식으로 푼다. 원래 오리지널 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가보도록 하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0이 되는 거 한 개 있고, 세 번째 그림은 0 되는 거 없고.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의 값을 우리는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값. 그냥 용어예요. 명칭입니다. 극값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극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자, 극대값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라고 나는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그런 거 알려준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마요. 나는 분명히 잘 기억하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극대값은 뭐냐면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 이 극대값이에요. 대라는 게 크다. 크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 이 극대값이고, 그럼 극소값은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이 극소값이에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최대값, 최소값과는 다릅니다.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 그 가장 큰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대값,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거,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거, 극소값. 이렇게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예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는 이런데 특징이 뭘까요? 극대값도 그렇고 극소값도 그렇고 두 극값의 특징. 값이 많아요. 값이 많다? 여러 개가 있다고? 특징. 난 지금 표시해줬어요. 극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극소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다. 이건 극대고요. 이건 극소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난 지금 표시해줬어요. 다 쉬는 구간 쉬는 구간,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돌려서. 기울기가 0. 정답! 극대값도 그렇고 극소값도 그렇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극대값, 극소값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0이 된다고 다 극대가 아니고 다 극소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돼. 그게 극대야.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게 극대. 극소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특징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자, 수직선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무조건 거쳐야 되는 값이 0이죠. 네.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거쳐야 되는 값이 0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양수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0이라는 값을 거쳐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0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거를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지점, 이거를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극대값과 극소값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자, 그럼 여기 점은 극대값일까요? 극소값일까요? 극대값 아닐까요? 극대값. 극소값? 극소값. 극대, 극소 둘 다? 극대인 거 같아요. 극대. 아, 예, 좋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 극대값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인 건 돼. 근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일단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극값 따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극값이 존재하는 건 극대값, 극소값 쌍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아예 싸그리 없거나 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라고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네. 자, 이거는 원래 함수 fx고 이거는 도함수니까 f'x의 그래프예요. 네.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요. 네. 이 지점을 우리는 무슨 값? 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쓴 라지 m은 극대값, 큰 거, 대문자. 소문자 m, 극소값, 소문자. 이건 나만 쓰는 표현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극대값, 라지, 극소값, 스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는 거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하나에서만 만나는 거고, 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죠. 네. 그럼 이 점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른다고 극소값이라고 부른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불러요. 왜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극값인데 얘는 바뀌지 않았죠. 잠깐 쉬었다가 간 것뿐.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예 x축과 만나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함수와의 관계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2하고 뭐 4라고 한다면 여기가 2, 여기가 4예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여기가 5라면 여기가 똑같이 5예요. 여기 기울기 0이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케이? 극대값, 극소값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칠판에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렸습니다. 네. 자, 얘는 극대값이 몇 개이고 극소값이 몇 개일까요? 극대값이 4개고 극대값이 4개고 극소값이 극소값은 3개요. 3개, 4개예요. 자, 극대값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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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개. 극소값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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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그래서 4개.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네. 도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은 각각 몇 개일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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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예,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먹었어요. 자,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여기 기울기 0 되는 거, 0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죠? 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를 극대값이라고 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를 극소값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 x축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쵸?
자, 뚫고 내려가는 거를 극대값이라 합니다. 네. 그럼 뚫고 내려가는 지점이 여기, 네. 여기 네. 두 개. 극소값은 뚫고 올라.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는 거 여기 안 됐고 여기 몇 개? 3개. 세 개. 그럼 여기 지점은 극대인가요? 극소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튕겨져 나온 거야.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간 것뿐이야. 네.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가 잠깐 쉬었다 내려간 거. 네.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 올라간 거예요. 쉬었다가 그대로 방향을 틀지 않은 거는 극대 극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14번이고요. 극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극값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0이다. 기울기가 기울기 0이다. 그래서 얘를 뭐 한다? 미분합니다. 그럼 3,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미분한 결과가 0이면 돼요. 네. 그럼 3으로 약분합니다.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나오겠죠.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이 되겠죠. 네. 작은 x 값이 무조건 왼쪽, 큰 게 오른쪽.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 값이 극대값이고 3을 넣었을 때 y 값이 극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극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7인가요? 네. 네. 두 번째, 원래 함수에다가 3을 넣은 거.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마이너스 25. 자, 그래서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이거는 내가 풀이를 하는 방식인 거고, 해설지나 뭐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풀이를 하냐? 자, 미분하는 거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x, 0이 되는 거 찾는 거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 더 합니다. 뭐를 하나 더 하냐면 어떤 표를 그릴 거예요. 학교에서요? 네. 이거를 증감표라고 해서 네. 뭔가 표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3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표를 그릴 겁니다. 이거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0 됐고요. 3일 때 기울기가 0 됐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증가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감소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 다음에 3보다 큰 데서는 올라가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네. 그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7,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마이너스 25. 여기는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값, 얘가 극대값, 3에서의 y값, 극소값. 이렇게 표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솔직히 말해서 이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 7이라는 값, 마이너스 25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계산해야 되죠. 어차피 이 계산해야 되죠. 네. 근데 나는 이 계산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증감표를 그려서 뭐 알아보자 뭐라고 하는데, 이 표가 너가 봤을 때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 그릴 시간에 얼른 계산해서 다음 문제 풀어라 가 내 생각이에요. 여기도 보면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죠? 화살표 막 보이고 막, 그죠? 필요 없어요. 표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증감표가 진짜 왜 나타나는지,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이걸 왜 표를 그려? 굳이?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잘 빼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마이너스 x 3승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입니다. 네. 자, 그럼 극대극소 찾으려면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고, 그러면 얘를 뭐 한다?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12x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값 찾을 거고,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면 x 제곱 4x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그럼 x가 1이랑 3 찾았어요. 그쵸? 네. 그러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넣었을 때가 극소, 큰 거 넣었을 때가 극대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3. 그럼 마이너스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27, 9,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3, 얘가 3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극소값, 얘가 극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선생님 계산했더니 얘가 극대인지 얘가 극대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계산했더니 얘가 작게 나오고 얘가 크게 나왔으니까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아닌가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를 넣었을 때 극대이고 누구를 넣었을 때 극소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기본 문제고 이제 미지수가 섞인 문제들이 나오면 누가 최극대이고 누가 극소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네. 표 안 그려도 충분히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표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표는 안 그릴 겁니다. 근데 해설지나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고 항상 나중에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어. 근데 굳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 이번에는 이제 4차 함수. 4차 함수를 좀 알아봐야 돼요. 4차 함수는, 자,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근데 4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끝나요. 3차 함수는 하나, 둘, 셋. 4차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4차 함수 그래프는 마찬가지. 3차 함수도 이게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몇 가지 모양이 더 있었죠. 그래서 4차 함수도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면, 자,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겁니다. 얘는 다시 한번 그리죠.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기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왼쪽이 좀 더 처진 모양, 오른쪽이 좀 더 처진 모양, 아니면 지금처럼 균형이 잡힌 모양, 여러 가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일반적인 개형 이렇게 생겨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0 되는 거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1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극대 극소? 네. 극대. 이거는 극소. 2개는 극소. 얘는 극소. 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얘는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극소. 극소. 얘는 극소. 극소.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극소. 극소. 자, 이 4가지 4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들만 그렸고요. 음수인 거는 이거를 그대로 뒤집으시면 되는 거고, 이 4개의 그래프 중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는 건 저거 딱 하나예요. 네. 나머지는 다 극소값만 존재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그리면 얘가 극소, 네. 극대, 극소값이 있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극대값. 자, 최고차항 양수인 상태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기울기가 0인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3개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 0인 게 2개 있거나 1개 있으면 극대값 존재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 3차 함수가 해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게 4차 함수예요.
자, 물론 4차 함수의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천천히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자, 4차 함수 극값 구하세요. 그럼 일단 뭐하고? 미분하고 4x 3승 12x 마이너스 8 얘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그럼 4로 약분하면 3승 3x 마이너스 2는 0. 자, 조심하세요. 2차 아니고 3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 정리하셔야 돼요. x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될까? 못 찾겠다, 깨꼬리. 네. 마이너스 1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2차식 부분을 한 번 더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네. 가만 보니까 x 플러스 1이 두 개가 나왔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그린 이런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는 거.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러면 얘는 극값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원래 식에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만 대입하면 16, 24, 16, 10. 그래서 마이너스 14 극소값.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극대값은 없다. 네,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렵나요? 아니. 별거 없죠. 그럼 미분해서 0 되고 그냥 대입하고 끝. 네. 자, 극값 구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미분하고요. 12x 3승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고, 네. 그럼 12x로 묶겠습니다. 네. 아, 놀래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뒤에 것만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럼 x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랑 3개 나왔으니까 얘는 3번 다 해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16, 48 마이너스 8, 4, 32 48 플러스 15 그럼 마이너스 17이고 0 집어넣으면 15고 1 집어넣으면 3, 4 마이너스 12 5니까 10. 네. 얘랑 얘가 극소, 가운데 있는 거가 극대. 끝. 안 어렵죠? 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만할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좀 내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거 수학2를 처음 들어올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배우기는 쉬워요. 별거 없어요. 그쵸? 그냥 미분하고 0 되는 거 찾아서 대입해서 끝. 별거 없죠? 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다 미분에서 나옵니다. 헬게이트가 열리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기초를 되게 탄탄하게 잘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자, 115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일기 처음 다 수학 포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별거 없죠? 아직까지는 RPM 푼 대로 그냥 재밌고 그냥 출발하는 이제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집을 가면 이럴 거예요. (68쪽부터) (73쪽까지) 하죠. 네. 오케이. 73쪽까지. 오늘은 미분계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